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두 김선호 선생님이 쓰신 중급 자미두수 1권을 이제 강의하게 된 김명입니다. 제 이름은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제가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는 서울 신림역 4번 출구 근처에서 오를 승자 있죠. 승철학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전화번호는 010-2240-5775고요. 혹시 이제 강의를 이렇게 보시다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전화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전화로라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중급 자미두수를 이제 강의하고 있는 데가 없는데요. 이제 자미두수를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이두식 추론법 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힘들다고. 그래서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중급 자미두수를 이제 강의를 하게 됐어요. 자, 중급 자미두수 이제 책을 보시면 이제 1부, 2부, 이제 3부, 4부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죠. 제가 이제 책을 뜯어버렸어요. 하도 두꺼워서. 자, 제 1부가 이두식 추론법이에요. 우리가 중급자미 아니 실전자미두수에서 이두식 추론법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그냥 자미두수 입문 들으시다가 바로 또 이제 중급자미두수를 혹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이두식 추론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요런 것들, 그러니까 몇 페이지까지는 17페이지까지는 그러니까 일부 1. 이두식 추론법에 대해서 1. 이두식 추론법에 대해서 페이지 11에서 페이지 17까지는 이제 각자 읽어보세요. 각자 읽어보시고,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해야 될 거는 18페이지부터니까 18페이지부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목은 제가 지울게요. 자, 페이지 18 사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사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미두수는 뭐뭐뭐가 중요하다. 궁, 성, 사화가 중요하다. 사화는 변화를 의미한다. 그죠? 변화를 의미하는데 이제 우리가 사화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자, 화라는 글자는 뭐예요? 화라는 글자는 자, 어떤 별의 속성을, 화라는 글자는 어떤 별의 속성을, 별이 뭐 자미도 있고 천부도 있고 태양도 있고 태음도 있고 있죠. 있던 어떤 별의 속성을, 자, 화학적이라는 게 뭘까요? 화학적이라는 게, 자, 포도에다 설탕을 넣으면 포도 주스가 되고, 포도에다가 술을 넣으면 포도주가 되죠. 그런 게 화학적인 변화죠. 어떤 별의 속성을 화학적으로든 또는 물리적으로든, 물리적인 변화는 뭐예요? 뭐 나무를 깎아서 책상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변화죠. 물리적이든 뭐예요?
변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죠. 변화시키는. 다른 모양새로 변화시키는, 물론 그 속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다른 어떤 형태로나 다른 물질로 변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 속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뭐 포도는 포도의 속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포도 주스가 만들어지는 것과 포도주로 만들어지는 것 차이가 있을 뿐이지, 포도라는 속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별의 속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 별의 속성을 변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게 화의 작용이죠. 자, 한번 제가 책을 한번 읽어 볼게요. 페이지 18페이지요. 사화를 생각한다. 자미두수를 공부하면서 자 선천명이던 운이던 간에 핵심을 돌파하는 관건은 뭐에 있어요? 사화에 있죠. 그죠? 대만의 많은 두수 서적들이 이 사화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사화는 위에서 말했듯이 화록, 화권, 화과, 화기를 말한다. 화라는 말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사화란 어떤 것을 변화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독사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14개 주성 중에 상당수와 몇 개의 보장성에 붙어서 화 말 그대로 변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천기성을 예로 들어보면 천기라는 정성에 사화가 붙는다면 천기화록, 천기화권, 천기화과, 천기화기 이런 식으로 천기에 사화가 붙는데, 이렇게 천기라는 별에 사화가 붙으면 천기라는 본질은 녹으로 화하게 하고 권으로 화하게 하고 과로 화하게 하고 기로 화하게 한다. 즉 천기라는 본질이 사화가 붙음으로 인해서 천기의 성질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각기 저마다 독특한 성질을 갖게 한다. 그렇다면 사화는 어떤 이유에서 생긴 것이며 왜 이렇게 붙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은 자미두수 전서와 자미두수 전집을 비롯해서 어떠한 책에도 언급된 적이 없다. 자, 사화가 지금 이제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지금 자, 록이 있고요. 사화가 록이 있고 권이 있고 과가 있고 기가 있죠. 자, 이거는 뭐예요? 봄이고, 봄에 싹이 튀어서 권은 여름에 꽃이 피고, 과는 가을에 열매를 맺어서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자, 록은 자 제록을 의미하고요. 록은 제록을 의미하고, 화권은 권이 권력을 의미하고, 화관은 뭐를 의미해요? 명성을 의미하고, 화기는 장애, 시비, 시끄러운 일을 의미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통 그냥 록은 좋은 거고, 그죠? 기는 나쁜 거다 라고 해석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두식 추론법에서는 제록의 의미도 있지만 화록은 무슨 의미가 있다. 어찌됐든 봄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꽃이 피는 거라서 발생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자, 가을에 곡식을 다 거두고 나면 그 곡식은 더 이상 자라지 않으니까 이거는 결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두식 추론법에서는 화기는 결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록은 발생의 의미가 있고 화기는 결과의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록은 록으로 화한다. 그죠? 어떤 별이 록으로 화한다. 어떤 별이 화권으로 화한다. 어떤 별이 화과로 화한다. 어떤 별이 화기로 화한다. 그러니까 별에 붙어서 그 별을 변화시키는 작용을 해요.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면 천기의 화록이다. 자, 천기는 뭐죠? 생각이고, 그죠? 그 다음에 형제고, 그 다음에 뭐 기계고 이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화록이 되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형제로부터 제록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기계가 잘 작동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천기가 화권을 만나면 생각을 굳힌다. 권위, 권력 굳힌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어떤 생각을 굳힌다. 또 천기권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겸업이나 겸직 이걸 얘기하죠. 겸업을 한다. 여러 가지 생각을 같이 활동할 수 있으니까 겸업을 한다. 겸직을 한다. 기계의 어떤 성능이 좋다. 권위가 있다. 그 기계는 좀 알아줄 만한 기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천기의 화관은요.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죠? 또는 천기는 꾀니까 좋은 꾀가 있다. 임기응변의 지혜가 있다. 그죠? 형제궁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화가가 어떻게 돼요? 명성이 있는 형제, 친구가 있다. 그죠? 형제가 있다. 화권이면 권위가 있는 형제가 있다. 친구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화기라면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잘못되는 형제가 있다. 그 다음에 기계에 뭐가 잘 생긴다? 오작동이 잘 생긴다. 기계 고장이 잘 난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천기 하나에 붙어서 천기라는 건 똑같은 생각, 형제, 기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록이 붙고 권이 붙고 과가 붙고 기가 붙음으로 인해서 해석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를 사화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얘기요. 근데 우리가 운세를 추론할 때는 이두식 추론법에서는 록은 발생이고 기는 결과다. 그 다음에 권은 뭐예요? 그냥 권으로 화한다, 과로 화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결혼이나 이런 거에는 이제 결혼이나 가게 오픈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권과가 많이 작용을 하죠. 과라는 건 문서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권이니까 그죠? 어떤 그 문서의 뭐 권력 뭐 이런 그 확고하게 한다 이런 뜻도 있어서 확고하게 한다 이런 뜻도 있어서 우리가 뭐 가게를 개업을 하거나 사업을 오픈할 때는 권과가 움직여야 된다는 의미도 있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으시고 자, 두 가지 의미에 보니까 화록은 자, 제록의 의미도 있고 발생의 의미도 있다. 화기는 장애의 의미도 있지만 결과의 의미도 있다. 요 두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자, 화록은 발생, 화기는 결과라는 19페이지 설명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전적으로 필자 나름대로 궁리한 것이다. 물론 학자들이 이론들을 참고하고 인용하기도 했지만 다른 부분이 많다. 좀 장황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루하더라도 읽어보기 바란다. 사화의 원리를 알면 막혔던 많은 것들을 풀리게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단서를 찾는다면 글의 짧음이 문제가 되겠는가. 필자의 생각으로 사화란 별의 흥망성쇠 과정을 공식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보다. 자, 발생,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점점 자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맺어서 수렴하는 거, 그 다음에 저장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생장 염장의 과정이 화록, 화관, 화기, 화과, 화기라고 본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계로도 비교해 볼 수 있다. 화록은 뭐고요? 봄이고 화권은 여름이고 화가는 가을이고 화기는 겨울이 된다. 자, 20페이지요. 즉 봄은 만물이 발생하므로 화록은 제록, 발생의 의미. 자, 이두식 추론법에서는 발생의 의미라고 했어요. 자, 여름은 만물이 맹렬한 기세로 자라므로 화권은 뭐예요? 권세, 권력, 지위, 힘. 의미가 있고 가을은 꽃피고 열매 맺어 결실하므로 화관은 명성, 성망, 지명도. 그 다음에 겨울은 만물이 얼어붙고 동면에 들어가며 모든 생명활동이 휴식에 들어가므로 화기는 불순, 장애, 좌절, 의심, 시기, 시비. 그죠? 장애, 시비, 뭐 의심도 돼요. 의심, 집착, 뭐 이런 뜻도 되긴 하는데 의심, 집착, 시비, 시끄러운 일. 인생도 유아기는 인생의 봄에 해당하며 청소년기는 인생의 여름, 장년기는 인생의 가을, 노년기는 인생의 겨울로 대비해 볼 수 있듯 별도 별나름의 성장과 세멸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별의 유아기는 화록이 되고 별의 노년기는 화기가 된다고 공리해 보았다.
즉 다시 말해서 화록으로 성의 일생이 시작이 되고 화기로 성의 일생을 마감짓게 된다고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화록을 성의 발생의 시점이 된다고 보고 화기는 성의 끝점, 도착점, 종말이 되므로 성의 궤적의 결과가 된다고 본다. 앞으로 이야기할 발생과 결과는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성립되는 것인데 징험함이 많은 것으로 봐서 사화가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의해서 생성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보여진다. 자, 사화 중 화록은 발생, 화기는 결과라는 이 이론은 북파의 이론에도 없는 이론이나 이것을 응용하는 방법과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는 북파와 다르며 필자가 개발한 방식과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자, 왜 사화가 다를까? 그죠? 별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해석하기 좋은데 별마다 사화가 각각 다 달라요. 자, 21페이지요. 그럼 왜 사화가 다를까? 사화는 왜 다를까? 자, 십간마다 사화가 다르죠. 그죠? 겁은 뭐예요? 연파무일. 십간마다 사화가 달라요. 갑은 뭐가 되죠? 우리가 이건 이제 사화는 외우셔야 되는데 갑은 뭐죠? 갑은 갑간은 연파무일, 연파무양이라고도 하고요. 을은요 기량자월. 이게 록권과기 순서예요. 록권 과기의 순서대로. 그 다음에 병은 뭐예요? 동기창념. 정은요 월동 기거. 그 다음에 무는요 탐월 필기. 기는요 무탐양곡. 올해 이제 기해년이니까 무탐양곡의 순서대로 가죠. 경은요 일무월동. 시는 거일곡창. 임은 량자 보무. 개는 파거 월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십간마다 사화가 다른 건 뭐 때문이냐? 그것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본다. 십간은 별의 생존과 죽음을 결정하는 조건, 즉 계절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계절은 지금 4계절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여기에 이제 10개의 계절이 있다고 보는 거죠. 10개의 계절이 있다고 가정해 보는 거다. 누가 아는가 우주 어느 곳에 정말 10개의 계절이 순환하는 별이 있을지. 십간이란 이 10개의 계절의 대명사라고 본다. 십간은 갑이라는 계절, 을이라는 계절, 병이라는 계절, 정이라는 계절. 그죠?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즉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해서 임에서 개로 계절이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오히려 갑이면 뭐예요? 갑이면 갑 나름대로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갑이 태어나서 죽는 거의 과정이 있다는 얘기죠. 을은 을대로 태어나서 죽는 과정이 있다는 얘기죠. 그 계절 안에 존재하는 것이 록권각이라는 얘기죠. 자, 22페이지요. 자, 중간쯤이요. 끝에, 4번 위에요. 이러한 10가지 계절을 의미하는, 그냥 읽을게요. 갑이면 갑 자체가 4개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 을병, 임도 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다시 말해서 갑에서 개까지 종적으로 저렇게 세로로 하나씩 따로따로
자, 종적으로 계절로는 비유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계절에 관한 인식, 봄 다음 여름, 여름 다음 가을, 가을 다음엔 겨울 하는 식의 계절과 계절 간의 변화의 프로세스는 없고, 그러니까 갑 다음에 을이고 을 다음에 병이고, 물론 우리가 오행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 자미두수에서의 이 성의 사화는 그저 갑은 갑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을은 을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즉 봄 다음 여름, 여름 다음 가을, 가을 다음 겨울 하는 식의 각 계절과 계절 간의 변화의 프로세스는 없고 갑에서부터 개까지 모두 계절이라는 점에서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고 여기에는 어떤 종적인 프로세스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갑이면 춥고 무면 덥고 이런 게 아니란 얘기고, 개면 신선하다는 식의 온도 차이가 없이 뭐에 다 똑같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갑은 병정은 덥고 임계는 춥다 이렇게 이제 오행에서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자미두수에서는 그런 건 아니고 갑은 갑대로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을은 을대로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22페이지 사화의 생성원리.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각 십간은 대우주이고 그 십간의 사화는 소우주라면 각 우주마다 소우주가 있고 소우주는 그 생성과 소멸의 길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 자, 갑간이라는 대우주 속에 있는 소우주는 갑간이라는 대우주 속에 그 속에 속한 별은 연파무일만 속해서 연파무일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가지고 운행한다는 거죠. 그죠? 자, 23페이지요. 자, 두 번째 문단이요. 이러한 소우주 속에 성단의 별의 흥망성쇠를 화록, 화권, 화가, 화기라는 이름을 붙여 표시했는데, 자, 화록은 뭐라고요? 갑이라는 별이 생성한 염정에서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갑이라는 별은 파군이라는 별에서 성장을 하고요. 갑이라는 별은 무곡이라는 별에서 명성을 얻고요. 그죠? 수렴을 하고요. 태양이라는 별에서 죽어버린다는 얘기죠. 소멸과 휴식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갑간이라는 대우주 속에는 염정이라는 별의 화록, 파군이라는 별의 화권, 무곡이라는 별의 화과, 태양이라는 별의 화기라는 이름이 붙는다. 즉 갑이라는 대우주 속에서의 염정은 탄생을 의미하는 화록이 붙기 때문에 염정은 갑이라는 우주 속에서는 탄생의 기쁨을 누리고 염정이라는 별의 특성을 가장 잘 활발하게 발휘하고 있고 염정은 갑이라는 대우주의 계절을 가장 좋아하죠. 근데 염정은 병이라는 우주를 가면 어떻게 돼요? 화기가 되니까 염정은 병이라는 대우주의 계절을 싫어하는데 그것은 병이라는 대우주의 계절 속에서는 염정화기가 되므로 염정이라는 별이 종말을 맞기 때문이다. 갑도 마찬가지죠. 자, 태양도 마찬가지죠. 태양이 어디에서는 제일 아름답게 태어나는데 경간이라는 우주 속에서는 가장 좋아하게 되는데 어디는 갑간이라는 우주 속에서는 가장 싫어하게 되는 거죠. 자, 나머지 별들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26페이지 이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26페이지부터 제가 볼게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화록과 화기의 관계가 어떠냐 이런 얘기죠. 화록과 화기의 관계. 록은 발생, 기는 수령. 이거죠. 죽는 거죠. 자, 아까 갑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갑이 염, 파, 무,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록권가기가. 자, 26페이지요. 마지막 문단. 갑이라는 계절이 오자 염정이라는 식물은 봄을 만난 것처럼 살아나지만 태양이라는 식물은 겨울을 만나 시드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27페이지요.
즉 염정이라는 자체의 성단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치는 동안 변화한 모습을 형상화한 거죠. 염정과 파군, 무곡, 태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독자적인 별이지만 이 별들이 갑이라는 상황을 만나서 특수한 우주라는 시간대에서 자 염정이라는 별이 탄생과 죽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부득이 파군, 무곡, 태양을 같이 끌어다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갑이라면 염정이라는 본질이 어디에서 자 이게 이제 염정이 유년이 되는 거죠. 유년기, 파군이 청년기, 무곡이 장년기, 그 다음에 태양이 노년기로 가서 죽어버리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28페이지 보시면 자 갑간이에요. 갑간. 자, 갑간이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염정이라는 얘기는, 자, 관록이라는 의미가 있죠, 일단. 제일, 관록. 자, 염정은 관록의 의미가 있어요, 관록의 의미. 그래서, 염정에서 관록이 최고조로 됐다가, 태양도 뭐예요? 관록의 의미가 됐죠? 그래서 관록의 의미를 너무 많이 잘못 쓰다 보면 나중에 뭘로 가버려요? 관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연결된가 관에서 시비가 생겨서 관제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염정이라는 별은 피라는 별이죠. 피라는 별인데 이 피가 염정 화록으로 잘 돌다가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태양도 뭐예요? 태양은 뭐예요? 지금 화기로 중풍이나 그죠? 뇌 심혈관 질환이 태양의 화기죠. 피에 문제가 생겨서 그죠? 피에 심장이나 피에 염정이 혈의 의미가 있어서 심장의 의미도 있잖아요. 심장, 혈관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죠? 이게 잘못돼서 결국 질병으로 치면 중풍이나 심혈관 질환이 온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염정이라는 거는 차도화예요. 차도화인데 이 도화를 잘못 쓰다 보면 태양이라는 건 남성 육친을 얘기하니까 남성 육친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요런 일련의 과정을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염정이 무슨 별의 의미가 뭐냐에 따라서 태양도 화기로 같이 의미를 유추해서 추론해서 최종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 갑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이제 간단하게 드렸는데 책을 한번 읽으면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갑간. 갑이 되면 염정 화록이 돼요. 염정은 관록을 주한다 그랬죠. 염정은 관록. 화록이 되면 관록적인 성질이 봄을 만난 것이므로 관록적인 측면에서 가장 긍정적인 면이 한껏 드러난다. 그러나 염정이라는 별이 늙으면 태양 화기가 되죠. 그러면 관록의 의미가 있어. 태양도 관록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12원망을 초래하죠. 12원망 관제를 초래하게 된다. 12원망 관제를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관제소송으로 변한다. 관제소송이 제일 심한 게 태양 화기예요. 염정의 기운을 봄이 만난 때는 관의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나지만 그래서 관록도 없고 관에 굉장히 긍정적이죠. 염정이라는 별이 겨울을 만나 경색되고 늙으면 태양 화기의 성질 즉 관에서 처리를 잘못해서 시비와 원망이 생기거나 관제소송을 불러일으키는 꼴사나운 모습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관이라는 것은 민생을 편안하게도 하지만 결국 뭐예요? 시비와 관제, 원망, 관제구설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알 수 있다. 정치는 29페이지요. 세월이 갈수록 정치의 본질 때문에 결국 시비와 원망과 구설로 막을 내림을 볼 수 있다. 자, 염정은 혈의 의미가 있는데 피에 염정에 화록이 붙으면 피순환이 잘 되겠죠. 혈액순환이 잘 되는데 피순환이 잘 되므로 무슨 일이든지 파군은 파구창신의 별이니까 무슨 추진력이 굉장히 좋은 거죠. 추진력 있게
실행해 나갈 수 있다 보면 어떻게 돼? 무곡화가 뭔가 돈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죠. 그죠? 돈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늙게 되니 혈관이 터져서 어떻게 돼요? 중풍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올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자, 염정은 차도화성으로 아름다운 꽃에 나비가 모여들듯이 이성의 인기를 끌다가, 그죠? 이성의 인기를 끌어서 감정적으로 충만하고 해피한 상황이 돼서 결국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죠. 파군, 화건으로